안녕하세요, 멀티파이프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자 대량 등록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상품 가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저도 아직은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1년간 느낀 사실들에 대해 덤덤하게 얘기해보고 싶어요. 그 중에서도 우리가 도대체 왜 상품 가공을 해야 하는지, 그리고 대량 등록으로 올린 상품들이 도대체 어떻게 팔리는 건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제가 여러분께 상품 가공은 이러이렇게 해라 라고 답을 드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늘 느끼는 사실이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원리와 과정을 중요하게 보고 반대로 지능이 낮을수록 늘 방법과 결과만 쫓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. 오늘 제 영상을 잘 보시고 상품 가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. 첫째, 모든 고객이 최저가를 비교하고 사진 않는다. 위탁 판매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늘 항상 이런 질문을 해요. 도매처 가격이 네이버랑 비슷하거나 더 비싸던데 그래도 팔릴까요? 네, 팔립니다. 충분히 팔려요. 물론 그 사람들도 그 제품이 더 싸다는 걸 알면 당연히 최저가에 사려고 하겠죠. 근데 우리가 모든 제품에 대해서 최저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. 신라면 같은 모두가 알고 있는 브랜드 제품이면 모를까 모든 제품의 시세가 잘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. 자,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이건 제가 어제 구입한 눈찜질 안대인데요. 이 안대는 얼마가 적정가라고 생각하십니까? 누구는 5,000원, 또 누구는 만원, 또 어떤 사람은 3만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을 거예요. 결국 시장에서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가격이 아닌 시세입니다. 근데 이 시세라는 게 햇빵 같은 거에는 명확하게 작동하지만 눈찜질 안대 같은 거에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데 있어요. 사실 이런 시세의 폭이 굉장히 넓은 재화의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가 그 재화에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게 돼요. 우리가 이 안대를 3만원에 팔더라도 누군가는 이를 적정 가격으로 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.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제품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제품군이 많아서 더 비싼 제품들도 즐비해요. 가령 와인잔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에서는 2,900원이면 사죠. 근데 프리미엄 브랜드 와인잔은 하나에 29,000원도 하잖아요. 그럼 결국 우리가 적당히 괜찮은 제품을 5,800원에 팔면 누군가는 그 상품이 마음에 들었을 때 충분히 산다는 소리입니다. 자,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상품 가공이 잘 먹힐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둘째, 고객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순간 그 키워드 안에 갇힌다. 자, 그럼 고객이 우리 안대를 3만원에 사려고 했다고 칩시다.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? 그 고객이 친 키워드 안에서 우리 제품이 상단에 있어야 돼요. 사실 이게 대량 등록 상품 가공의 가장 핵심점입니다. 고객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는 순간 고객은 그 키워드 안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. 여러분이 가장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상위 셀러들이 모든 키워드 시장에서 우위일 거라는 거예요. 절대 아닙니다. 플랫폼이 그렇게 두지 않아요. 잘 생각을 해보세요. 여러분이 플랫폼 운영자라면 소수의 셀러들이 모든 시장을 독점하는 걸 원하겠습니까? 당연히 아니죠. 새로운 셀러들이 유입이 돼야 기존 셀러들도 경쟁을 하고 전체 온라인 생태계가 원활히 유지가 될 겁니다. 그래서 모든 플랫폼들은 꾸준히 하위 셀러들에게도 기회를 줘요.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소형 키워드들이에요. 예를 들어 거울을 예로 듭시다. 그냥 거울이라고 치면 이렇게 상위 셀러들이 독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예를 들어 여고생 거울이라고 해볼게요. 이렇게 여고생 거울을 쳐보시면 그 많던 상위 셀러들이 다 사라집니다. 이게 네이버가 일부러 이렇게 설계를 해둔 거예요. 상위 셀러들이 우월하다고 해서 거울과 관련된 모든 키워드들의 그 셀러들만 노출시켜줘 버리면 다른 셀러들이 다 죽어버리니까요. 그럼 플랫폼 입장에서도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고생 거울 같은 소형 키워드에서는 그런 상위 셀러들을 같이 껴주지 않는 거예요. 그럼 거울 관련된 모든 키워드들에 그 셀러들 상품만 나올 테니까요. 여기가 바로 저희에게는 기회인 겁니다. 대량 등록이라고 해서 1페이지 노출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. 충분히 가능합니다. 근데 또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. 아니 그 상위 셀러들이 안 쓰는 이유가 있겠지. 사람들이 검색을 안 하니까 그런 걸 거 아니야. 네, 맞아요. 상위 셀러들도 일부러 안 쓰는 겁니다. 루이비통이 굳이 시장 바닥 가서 팔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? 이미 큰 시장을 먹고 있는데요. 상위 셀러들은 이런 키워드들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겐 아주 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. 바로
대량이라는 거죠. 어떤 셀러가 한 달에 유입량 만인 키워드에 1페이지를 먹고 있다고요? 괜찮습니다. 우리는 유입량 100인 하찮은 곳에서 1등을 100개 하면 돼요. 결국 같은 유입량을 가져가는 겁니다. 그러니 제 월 매출이 2천이 넘게 찍힐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제 전체 유입량을 따지자면 상품 하나로 월 2천을 파는 셀러랑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. 제가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. 우리는 훌륭한 장수 한 명을 길러내는 게 아닌 수만 명의 병사를 키워낸다고요. 이게 바로 수만 명의 병사를 올바르게 활용해 나가는 전략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. 분명히 엘리트 하나를 키워내는 방법과 일반 병사 10,000명을 키워내는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. 이건 같으면 안 되는 겁니다. 자,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상품 가공을 해야 할지, 그리고 내가 한 상품 가공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. 셋째, 고객은 우리가 대량 등록 판매자인지를 모른다. 이건 전환율과 관련된 이야기예요. 우리가 가공을 잘해서 고객을 유입시키는 데까지 성공했다고 칩시다. 그럼 과연 그 고객이 우리가 대량 등록 셀러인 걸 알까요? 아니요, 당연히 모르겠죠. 아예 제조처로 알 수도 있어요. 여러분도 그런 거 확인하고 물건 사지 않잖아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. 여러분이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든 도매처를 정했다면 고객 입장에선 상세 페이지까지 직접 만들어 올린 위탁 판매자나 우리나 똑같다는 겁니다. 물론 상세 페이지를 압도적으로 잘 만들었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퀄리티의 판매자는 이런 중소형 키워드에 목숨 걸지 않아요. 이게 제가 여러분께 위탁 판매 시작을 대량 등록으로 하라고 추천드린 이유입니다.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소싱하고 막 포토샵으로 상세 페이지 만들고 중소 키워드까지 잡아서 올렸다고 쳐볼게요. 그게 제가 3분 만에 가공한 상품이랑 퀄리티가 다를까요? 도매처나 제조처들도 꽤 신경 써서 상세 페이지를 만듭니다. 그리고 그 고객이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게 작업했다는 걸 알까요? 애초에 그 정도 차이나는 퀄리티를 만들 능력이 있었으면 여러분은 대량 등록을 쳐다도 보지 않았을 겁니다. 그렇죠? 결국 여러분이 소수위탁이나 사입, 제조로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외부 트래픽을 끌어모으거나 광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. 아니면 상세 페이지를 진짜 미친듯이 잘 만들던지요. 근데 이제 막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 되니까 대량 등록부터 천천히 시작하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. 소비자는 어차피 판매자가 누군지 몰라요. 그저 자기가 친 키워드 안에서 적당히 괜찮아 보이는 걸 구매할 뿐입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상품 가공에 대한 기초 개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어떤 사업을 잘하기 위해선 그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깔려 있어야 된다고 봐요. 여러분이 대량 등록 셀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상품 가공을 통해서 어떻게 제품이 팔려 나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긴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.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이런 거 말고 그냥 너가 가공하는 거나 보여줘. 라고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건 제가 진짜 돈을 걸 수도 있는데 이런 분은 제가 보여준다 해도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. 기본적인 이해도 없고 생각해보는 과정도 없이 결과만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롱런할 수 없다고 봅니다. 저한테서 시험지 답을 훔쳐간다고 해도 그 다음 시험은 어떻게 치르실 건가요?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